루피가 정신을 차린 직후 써니오는 다시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고 곧바로 쌍디가 써니오에 탑승한 뒤 초파, 프랑키, 루피는 깨어난 건가? 라고 물었고 쌍디 역시 어느정도 긴장이 풀리며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초파는 쌍디를 의무실로 옮기며 루피는 깨어났어. 다만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야. 라고 말했고 쌍디는 그 녀석이라면 고기 몇 점이면 금방 회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닌데 로빈짱, 나미짱, 시라짱을 지켜야 한다고. 라고 말한 뒤 그녀들을 상상하며 코피를 뿜어버렸고 초파는 헐레벌떡 지혈을 시도합니다. 한편 깨어난 루피는 이무와의 대결을 복귀하며 회귀한 이후에는 패배란 없다고 믿었는데 이무 생각보다 훨씬 강한 녀석이었어 라고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쥡니다. 그리고 루피는 주변에 있는 약 대신 고기를 한입 베어문 뒤 곧바로 전장에 복귀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루피의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지 않았고 루피의 패기 또한 매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단순히 이를 자신의 착각이라고 여긴 뒤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변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모습은 그대로였고 다행히도 몸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이 봉인된 건가? 설마 이무 녀석이 무슨 짓을 한 건가? 라고 소리쳤고 잠시 후 프랑키가 루피에게 달려와 루피, 초파가 우선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프랑키, 태양신의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루피의 심장박동 소리는 묘하게 해방의 드럼의 소리와 비슷했고 이는 루피가 능력을 완전히 소실 혹은 봉인당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증이었습니다. 빅맘과 카이도우는 레드라인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곧바로 이무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이무는 아이기스에게 빅맘과 카이도우를 맡겨둔 채 거대한 선박에 탑승하며 우선은 아발론 델피로 대피하여 이후의 계획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불기둥이 나타나 이무의 선박을 가로막았고 이무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잠시 후 에이스와 사보가 이무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에이스는 내 동생을 다치게 한 죄값은 치러야 한다고.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 세계 정부의 왕 이라고 말했고 사보는 에이스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혁명군의 연구에 따르면 저놈은 1000년 이상을 살아온 괴물, 축적된 시간만큼이나 강한 힘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라고 말했고 이무는 잔챙이들이 끝없이 몰려오는군. 하지만 밀짚모자가 내게 패배한 시점 이 녀석들의 반란은 이미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카이도우와 빅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아이기스에게 접근한 뒤 아이기스를 공격하고자 하였고 빅맘, 카이도우와 아이기스, 사보, 에이스와 이무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폐왕색 패기가 이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아이기스, 이무, 빅맘, 카이도우, 에이스, 사보는 거의 동시에 견문색 패기를 통해 폐왕색 패기를 감지하였고 에이스는 조금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래를 바라봅니다. 버기가 임펠다운 대소동을 일으킨 이후 레일리는 버기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게 되었고 레일리는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홀로 수영을 하여 급하게 어디론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를 본 임펠다운의 죄수 한 명은 실버즈 레일리 해적왕의 오른팔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바로 도망치는 거냐, 겁쟁이 자식이 따로 없군 이라고 소리쳤고 이를 들은 버기는 발끈하며 어이, 명왕은 신념 앞에서 도망칠 남자가 아니라고. 분명 무슨 계획이 있는 거다. 너 같은 애송이가 입에 담을 남자가 아니라고 라고 소리쳤고 죄수는 버기의 거짓 명성에 잔뜩 겁먹은 상태였기에 죄송합니다 버기님 몰라뵀습니다 라고 소리친 뒤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물속에 뛰어든 레일리를 바라보며 레일리 부선장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라고 중얼거립니다. 레일리는 임펠다운에서 빠져나온 뒤 엘바프로 향했고 전력을 다해 수영하며 하루도 채 안되는 시간에 엘바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로키가 엘바프의 군을 이끌고 에그헤드로 향하며 루피와 우섭을 구출한 뒤 희생하였기에 엘바프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했고 코런이 나타나 외부인 설마 세계정부가 보낸 침입자냐 라고 소리쳤고 레일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녀석이랑 많이 닮았군. 꼬맹이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라고 물으며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코런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폐왕색 패기? 이 정도의 위력은 빨간 머리와 비슷한데 라고 말하며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반이 모습을 드러냈고 레일리는 미소를 지으며
로드스타 섬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역시 로저의 의지를 잃은 녀석들이 다녀간 이후엔 엘바프로 돌아왔군. 이라고 말했고 가반은 레일리 여기까진 무슨 일이지?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다고 들었는데 라고 물었고 레일리는 그간의 상황을 짧고 굵게 요약하여 설명해준 뒤 스코퍼 가반 로저의 적단 제출항이다. 비록 선원은 너와 나 둘뿐이지만 말이야 선장이 부재 중이라면 부선장이 대행을 맡는다. 그것이 해적 세계의 룰이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가반은 미소를 지으며 그립군. 로저도 그 시절도 말이야. 역시 목적지는 레드라인이겠지. 라고 물었고 레일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가반은 엘바프에서 가장 빠른 선박 하나를 대여한 뒤 곧바로 레일리와 함께 레드라인으로 향하며 밀짚모자 일당과 연합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레일리와 가반은 루피 및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직행했고 엘바프에서 가장 빠른 선박을 타고 가며 단시간 내에 레드라인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미 레드라인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성지 마리조아가 추락하며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일리는 레드라인의 먼지를 살피며 와인을 들이마시며 완전히 지옥이 다 되었군. 이라고 말했고 가반은 자신의 도끼를 손질하며 우리가 주축이 되어 휘말리지 않아서 다행인 건가? 결과적으로 로저의 판단이 옳았군. 세계 정부는 상상 이상의 강적이었어. 라고 말하며 씁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가반, 오로 잭스노에 있던 그 알, 아직 네가 보관 중인 걸로 아는데 그 알을 사용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가반은 물론 엘바프 지하에 잘 보관 중이라고. 로키 녀석이 난동을 피우며 위험해지긴 했었다만 결국 로키와 오해를 풀고 놈은 새 시대를 위해 희생했지. 그 녀석을 봐서라도 그 알만큼은 내가 잘 지키고 있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레드라인에 도착했군. 곧바로 전투에 돌입하자고 파트너.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날아갔고 레일리가 향한 곳은 피터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반은 쌍디가 나서려는 것을 확인하였고 쌍디의 부상이 매우 심한 것을 확인합니다. 쌍디는 담배를 피며 드니샤 이대로 뒀다간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움직이려 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터라 쌍디는 자리에서 일어섬과 동시에 전신에 충격을 입으며 다시 주저앉았고 쌍디는 마음 같아선 드니샤를 돕고 싶었지만 부상이 매우 심각한 탓에 드니샤를 도우러 갈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쌍디의 옆에 나타나 무리하지 말게나 젊은이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네를 보니 과거에 내가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쌍디는 당신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반은 로드스타 섬에서 본 이후 처음인가 위풍당당한 해적이 되었군. 쌍디군. 드니샤는 우리와 인연이 깊은 우리의 친구다. 애석하게도 숨이 끊어질 것으로 보인다만 저 녀석의 긍지는 우리가 지켜주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는가. 밀짚모자 해적단의 3인자 빈스모크 쌍디, 오로성 피터, 그리고 저 기분 나쁜 녀석은 우리가 맡도록 하지. 자넨 회복에 전념하도록 하시게나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피터를 향해 날아갔고 우섭은 이를 바라보며 엘바프의 전사들이 입이 닳도록 말한 남자야. 로저 해적단의 3인자 산을 먹는 자 스코퍼 가반 이라고 소리칩니다. 가반과 레일리가 난입하며 곧바로 피터를 막아섰지만 이미 드니샤는 숨을 거둔 이후였고 레일리는 드니샤를 바라보며 드니샤 밍크족의 염원만큼은 반드시 이뤄주지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과거 드니샤와의 인연을 떠올립니다. 과거 로제 적단은 라프텔에 도달하기 이전 조우에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손에 넣은 뒤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 드니샤와 함께 술파티를 벌였고 로저는 드니샤 도대체 넌 언제부터 산 거냐 라고 물었고 드니샤는 1000년도 더 넘었지 라고 답했고 로저는 완전 늙은 놈이었구만. 네가 누군가에게 벌을 받으며 전세계를 걸어다닌 이유 말해줄 수 있겠나 라고 물었고 드니샤는 라프텔에 도달한다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걸세. 로저 자네는 젊어 세계의 진실은 스스로 찾는 편이 좋지 않겠나. 너를 보니 그 녀석이 떠오르는군. 비록 그 힘을 다루진 못한다만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참고로 드니샤가 말하는 그 녀석은 조이보이며 그 힘은 니카의 힘입니다. 그리고 로저는 아직 라프텔에 도달하기 이전이었기에 드니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고 로저는 드니샤 로드 포네그리프를 넘겨줘서 고맙군. 밍크족의 의지였겠지만 아무래도 밍크족의 장로인 네 의견이 중요했을 테니
라고 말했고 즈니샤는 넌 그 기록을 가질 자격이 있다네 라고 답했고 로저는 언젠가 내가 해적왕이 된다면 반드시 밍크족에게 은혜를 갚겠네 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레일리의 짧은 회상이 끝난 이후 레일리는 눈물 한 방울을 흘렸고 곧바로 배양색 패기를 발현하며 피터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이를 바라보며 과거의 망령들이 모습을 드러냈군 이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피터성 저들입니까 로저의 적단 이라고 물었고 피터는 그래 네 녀석과 마찬가지로 해적왕이라고 불렸던 사내의 동료들이다 라고 말했고 가바는 해적왕이라고 불렸던 해적왕은 로저와 밀짚모자가 유일할 텐데 라고 물었고 겐타이는 골드로저가 해적왕이 되기 약 400년 전 나 역시 그랜드라인을 통합하고 데비보 원피스를 찾아내며 해적왕이라고 불렸었다네. 뭐 자네들도 알다시피 카미테키는 나와 골드로저가 쥘 수 없는 물건이었지만 말이다. 나 역시 한때는 야망이 있었지만 세계 정부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굴복하며 그들의 노예가 되길 자처했다. 블랙마스크 해적단, 로저 해적단 정도의 수준으로 세계 정부에 덤비는 건 아둔한 짓이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주제를 아는 것도 실력이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해적왕의 조건이 데비보 원피스를 찾는 것도 맞다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해적 세계를 아우르는 왕이 되어 세계 정부를 다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해적왕에 어울리는 자격이라네. 자네가 그랜드라인을 통합했건 원피스를 찾았건 그런 것들 따윈 전혀 중요하지 않다네. 자넨 그저 힘 앞에서 굴복한 겁쟁이일 뿐이라네. 자넨 해적왕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신념과 의지 같은 거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 결국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진리를 추구한 나다. 영원한 지옥 속으로 사라진 골드로저가 아니란 말이지 라고 말합니다.